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자지입니다. 제가 피부과에 좀 다녀와서 얼굴 조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얼굴을 조금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조금 올라왔죠. 한 4% 정도 올랐는데 장 중간에 조금 한 5%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데 제가 뭐 계속 좀 시장을 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막판에는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세게 가길 원했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간 걸 원했는데 별로 안 갔어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그 폭등했잖아요. 거의 하이닉스 상한가 가고 막 이런 난리 났나 했었어요. 삼성전자 상한가 가고 그때의 종가보다도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뚫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에 플러스해서 그 추종 매수, 그 추격 매수, 그 호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 자금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같이 밀어 올렸는데 월요일 날 대통 당했잖아요. 한 8%씩 빠지고 뭐 그러지 않았나 그때. 그래서 전자 이런 애들 그러고 나서 데미지를 제대로 받으면서 역시 불안하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오늘은 전날 워낙 나스닥이 강했기 때문에 3% 넘게 폭등을 이렇게 했고 또 S&P 500도 이제 신고가를 갔죠. 참 별천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약간 추정해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론 애들 이런 애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떤 면볼 때는 지금은 주도권이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시 드는 것 같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을 많이 국장에 있는 많은 종목도 있잖아요. 전자 닉스를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조금 간간히 있었는데 어제는 확실히 얘가 더 먼저 치고 가고 우리가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들고, 워낙 우리가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봐가면서 이제 그동안 움직였던 게 좀 있었겠죠. 아무튼 오늘은 상승은 상승인데 뭔가 상승 같지 않은 그런 약간 아쉬운 상승. 그리고 전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 바닥에서 전 고점? 그러니까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가봐야죠. 더 가야지 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하루짜리 랠리였으니까 금요일날. 그래서 그 와중이라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센 건 아니구나.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일단은 월요일쯤부터 이제 타코가 나왔죠. 금요일쯤이었나? 어쨌든 주말 지나서 주말에 이제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이 이제 타코 장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거의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오늘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그러니까 오늘 지금이 8월 5일 저녁 7시 43분이거든요. 그래서 8월 4일장, 그러니까 어제장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제장이 나스닥이 3% 올라가는 거는 뭐랄까, 실적도 그동안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닝 조금 비트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늘 내러티브 그거죠. 실적 잘 나와도 KPX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도 확 빠지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어제 올라가는 내러티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성장이 견조하다 뭐 이런 얘기들, 일단은 뭐 리포트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다 같이 이제 내러티브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변화가 되게 심한데 미국도 변화가 상당히 물론 변화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내러티브의 변화가 심한 거지 그 시장의 변화는 우리나라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되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쭉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 이거는 굳이 팔 필요가 없다 말씀드린 거고, 국장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익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계속 봐왔지만, 이번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벼락은 말했잖아요. 벼락. 이 벼락이라는 게 그 자연재예요, 자연재.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주식을 이런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다 같이 빠지고 다 같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못해서 이 시장에서 확 손실을 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때려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트럼프 때문에 타코가 돌아왔죠. 타코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유가도 하락을 하게 되고 금리도 하락을 하게 되고, 이렇게 호재가 이제 또 이럴 때는 한꺼번에 와요.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장하고 동일하게 간 게 아니라 약간 좀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볼 때는 우리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사실 사고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미국에서 났죠. 이 6,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를 빠지는 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되게 많이 받았다. 우리도 뭐 레버리지가 있고 뭐 수급이 약간 그렇게 약간 꼬여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긴 있었지만 미국에서의 일이 상당히 컸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무튼간에 지금은 조금 반등을 했고, 그리고 내러티브도 조금은 호의적인 상태가 된 상태지만 미국은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반대편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익이 이 AI 랠리에 있어서, 이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반도체 랠리가 이렇게 쭉 있게 되면 미국부터 돈을 수출을 하고, 또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그 인프라가 다 깔려지게 되면 다시 우리의 돈이 다시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또 수치가 되는 생태계가, 우리는 되게 편중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다 있죠. 반도체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리고 반도체도 뭐 GPU도 있고, DRAM도 있고, HBM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 AI도 있고, 그래서 진짜 포트폴리오는 정말 잘 짜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잠깐 한국 국장이 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미장에 가야 되는 그 생각을 이번에 또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잠깐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그 본전 수준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본전 수준까지 왔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큰 상처를 받게 되면, 특히 이제 남녀 사이에서 큰 상처를 받게 되면 이거를 추스리는데 남자든 여자든 간에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고 왔는데 진짜 최고 영화입니다. 제가 약간 마블 덕후긴 하지만 진짜 이번에 너무 걸작을 만들어냈고, 이번에 마블의 정말 컴백이라고 해야 되나, 기사회생이라고 해야 되나,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 마블이 거의 이제 2019년 뭐 엔드게임이었죠. 인피니티 워였나? 하여튼 그거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죽을 썼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회심의 역작을 냈다고 보는데, 약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실현을 당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 한국이 되게 리스키한 나라다. 투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나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별 할 말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된통 당하고 있는데 외국 애들이야 얼마나 심하게 보겠어요, 우리나라를. 그리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전한 시장으로, 안전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적은, 그래도 포텐셜이 있는 시장으로 보는 그런 마인드를 좀 바뀌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도 이번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털렸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사서 올리는 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개인들이 또 달라붙어 줘야지. 근데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돈이 생기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정말 폭등장 열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유동성이 있어줘야지. 물론 우리 장이 이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빠르게 뭐 9,300포인트까지 올라오긴 올라왔었지만, 한편에 볼 때는 유동성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유동성들 중에서 되게 컸던 게 집 팔고 막 주식 사고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그렇게 집 팔고 또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용감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확실한 거는 이전보다는 덜 할 거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이렇게 세게 못 올라온 거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그 큰 변동성은 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변동성이라는 게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레버리지의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고, 현저히 줄었고, 이게 약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볼 때는 한국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겠네요. 특히 이제 외국 애들은 레버리지 껴서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헤지펀드들 막 세네 배씩 껴서 들어오는 애들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다 이제 우리 국장에다가 이제 던지진 않겠지만, 투자하지 않겠지만, 이 리스크 상당히 이제 싫어하는 애들이거든요. 외국인들 자체가 왜냐면 보수적이고 또 규모도 크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너무 싸다. 퍼가 4 정도 된다. 막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될 것 같고, 뭐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매물이 100조 가까운 매물이 있다고 하반기에 다 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외국인들도 좀 관망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아직도 6,500포인트밖에 안 되는 코스피인데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직까지 6,500포인트입니다. 이 7,0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얘들도 또 다시 매도가 시작되지 않을까. 지금은 매도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뭐 1조씩, 오늘은 1조 4천 정도 매수를 했나? 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개인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나이키자 반등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나이키자 반등이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지루하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이키자 반등.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좀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미국이 센티멘트가 되게 좋아졌어요. 신고가 칠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전쟁도 조금은 다시 또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게 세게 이제 전쟁을 막 밀어붙이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진짜 너무 예측이 되면서도 너무 웃기게 타코를 했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 점점 우스꽝스럽게 타코를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참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까요? 저도 참 이란의 그 배째는 전술은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5년 동안 일어나게 되면서 전쟁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연초부터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20-30%씩 계속 올랐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슈퍼마켓 물가 같은 거 보면은 올해 특히 봄 지나서부터는 가격 인상 같은 것들이 꽤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체로 보면은 쌀 빼고는 대부분의 그 농산물들을 다 수입을 하는데,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세계적으로 인구 밑에 높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농사할 땅이 적기 때문에 농사도 안 짓고 이런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뭐 이런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호르무즈 사태, 이게 또 크네요. 이게 또 이제 전체적으로 연료비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마누카골도 가격을 조금 인상을 시켰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세 같은 것도 좀 있었고, 또 이제 뭐 컨테이너 선으로 배에 실어서 보내본 적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류 비용이 미친 듯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이제 컨테이너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기름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벙커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란 전쟁이 지금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뭐 76불로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60불대에서는 조금 올라 있는 상태니까 계속해서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고, 이게 고유가가 고금리에 영향을 주고, 고금리가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 올해 뭐 많이 보셨으니까, 그게 이 악한 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약한 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나쁜 고리가 빨리 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인들도 돈이 어느 정도 생겨야지 유동성을 좀 들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그 유동성이 상당히 유동성이라는 게 보다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작아요. 왜냐하면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 돈을 어디로 밀어넣냐면은 그 부동산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자산의 70%대가 부동산에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장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계속 70%대.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부동산 들어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15억짜리 집이 서울에 있다 하는데 주식을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다. 많아봤자 1억 2억이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얼만큼 많은 돈들이 부동산에 들어갔고, 또 대출도 얼마나 많이 껴있나, 이것도 감안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유동성이 그러면서 볼 때는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금융시장도 상당히 작고, GDP 대비로 볼 때도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유동성이 생기려면은 시간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루한 나이키자 반등을 예상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을 볼 때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홍콩 이런 나라들은 유동성이 진짜 많은 나라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주식시장에 한번 확 빠지게 되면은, 중국은 조금 논 내려야겠다. 왜냐면 부동산이 워낙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경제 활력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 미국 같은 나라들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팍 폭락을 해도 빠르게 또 반등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진짜 많이 필요해. 땔감이 많이 필요하다. 불이 활활 타려면 땔감이 많이 필요한데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어쨌든 저는 5월달에 이제 국장 들어와서 오늘에서 이제 본전이 됐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두 자릿수의 이제 마이너스를 진짜 오랜만에, 왜냐면 작년에 3, 4월달에 제가 막 주식을 샀잖아요. 한 1년 8개월 동안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때 저랑 같이 이제 같이 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때 이제 레버리지까지 껴가지고 제가 샀어요. 사실은 4월달 같은 경우는 3월달 샀는데 더 빠진 거야. 그래서 4월달에는 테슬라 레버리지까지 바닥에서 4월 뭐 며칠이었지? 4월 뭐 10일인가? 뭐 그때쯤 아마 그때 방송 나가면서 저도 사야 되는데 일단은 주식 사야 되는데 지금 방송하고 있다고 라이브 하고 있다고 라이브를 한 4일인가 3일 연속을 뭐 했던 뭐 그런 것도 기억도 안 돼. 제가 라이브를 안 한 지가 벌써 이제 5월달 이후로 안 하고 있거든요. 석 달 됐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000포인트 때 갔을 때 이제 10%대 마이너스가 나는 두 자릿수가 나왔는데 와 진짜 제가 저녁마다 원래는 이제 옆에 광안리 앞바다를 쫙 해변가를 좀 걷거든요. 이제 다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MRI를 찍는데 사실 다리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MRI를 두 군데를 찍으러 가는데 뛰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걷기만 걷습니다. 아무튼 움직여야 되니까 광안리 앞바다 밤바다 보면서 뭐부터 잘못됐나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000포인트 아니 아무리 레버리지가 많이 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그게 뭐 6천에서부터 5천까지는 진짜 완전 제가 볼 때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6,000포인트 후반대에 있을 때는 진짜 이게 락바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서프라임 때보다도 주가 수준이 밸류션이 더 낮다라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이건 진짜 락바텀이 맞거든요. 이성적인 사고로 때는 근데 진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벼락이 확 터지면 이게 확 우리를 때리면서 코스피가 확 20%가 확 빠져 10%가 12% 그때 언제였지? 그 이틀 연속으로 10%대 빠져가지고 20%가 날라갔었나?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와 살다 별일이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한 지 23년 됐지만 새로 시작하신 분들 진짜 멘탈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이제 버티신 분들 있다면 진짜 너무 저로서는 되게 다행이고 감사하고 이 영상을 찍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늘 강조드린 거는 이제 주도주를 갖고 가라. 저는 미국 주식도 주도주만 갖고 있고 AI 관련된 주도주만 갖고 있고 국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테크로 다 쏠려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번에도 때려 맞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때려 맞았는데 근데 주도주가 뭐냐 넥스트 주도주가 뭐냐라고 하는데 한번 주도주였다가 꺾이게 되면은 다시 주도주가 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IT가 주도주가 된 거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도주였어요. 계속 주도주였고 중간중간에 꺾일 때도 많았었고 2018년도에도 시장이 망가졌었고 팬데믹 때 20년도에도 망가졌었고 22년도에도 망가졌었지만 그리고 작년에도 망가졌죠. 그 가시 전쟁 때. 근데 다 살아났어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주도주라는 게 꺾여도 결국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IT예요. 반도체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중국한테 다 먹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또 외국인들이 투자한다면 기관들이 투자한다면 반도체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장 때도 보게 되면은 폭등한 종목들은 다 상한가 간 거 삼성전기 뭐 거의 상한가 SK하이닉스 상한가 갔었고 그리고 저희 누구죠? 그 전자도 20몇 프로 4%인가 뭐 이 정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도주들이 빠질 때도 반등할 때도 상당히 빨리 올라온다. 조정은 딛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바이오를 사고 뭐 방산을 사고 뭐 조선주 사고 이거는 제가 뭐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한 저는 사실 그 종목들은 별로 이렇게 서치를 안 하는데 좀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좀 주도주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제일 잘한 게 AI예요. 미국이 제일 잘한 게 조선이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저도 이제 2017년부터 1월부터 미국 주식을 사서 이제 올해로 이제 10주년 됐나? 10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테크주만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뭐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해서 지금은 안 가지만 스타벅스도 가끔 갖고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주가가 그때 10년 전 주가랑 거의 비슷해요. 100불 이하에서 움직이다가 100불을 중심으로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0불 좀 넘었었나? 근데 안 본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건 테크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들이 웬만한 것들은 많이 나왔는데 보면 미국은 진짜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반도체 저게 날아간 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측면이 좀 있잖아요.
메모리랑 랜드가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HBM보다도 마진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도 좀 이해돼요. 이렇게 확 올라간 게 어떤 면 때문에 쇼티지라는 건 언젠가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 때문에 보수로 접근을 해서 이번에 털 때가 이제 같이 좀 턴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쟤도 팔고 JP 모건이 판대 뭐 모건 스탠드 판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판대 그럼 다 같이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막 7.7조에 달하는 돈을 하루에 그 주식을 팔 정도로 미친 듯이 팔았던 게 너도 나도 얘가 포모에 반대.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국으로부터 런해야 된다. 이런 지령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약간 운임대가 좀 맞아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실적도 엄청나게 좋은데 그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들 각자 비즈니스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이제 올려드릴 텐데 이게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시총 추이거든요. 보면 다 이 종목들이 제 종목들이 여기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와 진짜 다들 보면 이 비즈니스들이 진짜 대단한 비즈니스들이고 어떤 국가의 어떤 기업들도 이 비즈니스들을 대체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없어요. 얘네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때로는 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또 때로는 자기만의 나와바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하고 구글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애플은 iOS가 있고 그에 비해서 이 구글은 이제 구글 플레이 그쪽 있잖아요. 안드로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얘네들은 같은 곳에서도 경쟁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또 다르게 이제 경쟁한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요즘 잘 나가잖아요. 1년에 7, 80%?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할 정도면 정말 이거 미친 거거든요. 그렇게 또 이쪽은 자기 나와바리에서 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또 애플 같은 경우는 모바일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철옹성 같은 그런 자기만의 나와바리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움직이는 거 보면 참 이 국가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참 우리나라지만 너무 애처롭다고 해야 되나 너무 안타깝다. 뭔가 좀 이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냥 맨파워도 부족하고 솔직히 맨파워 부족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맨파워가 되게 대단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동안 생각했는데 지금 AI 시장, AI 산업에서의 맨파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옆에 있는 중국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참 안타깝다 생각이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볼 때는 참 인구가 많은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한편은 되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잘 되는 나라에 미국에 투자하는 게 참 우리가 앞으로 이 국장에서 어느 정도 랠리가 끝나게 되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에 사실 미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너무 가격이 싸졌다. 미장과 국장이 같이 싸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장 대신 미장에 간 분들은 국장이 많이 빠지잖아. 8,000포인트, 7,000포인트에서 미장 간 분들은 또 돈을 또 버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게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한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장사를 잘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고 EPS 상승률이 진짜 22%잖아. 22%면 진짜 엄청 높은 거거든요. 역대급 예전에 한번 60%를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EPS 상승률이 근데 그게 그 전에 이제 뭔가 문제가 팍 터져가지고 매크로적으로 문제가 탁 터져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기저효과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없잖아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KPX 투자한다고 이 번 돈을 다 그쪽에 때려 박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겁 많은 월가가 너무 보수적인 잣대로 이제 뭐 문제가 많다, 뭐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 좀 빌렸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돈 좀 빌렸다고 해서 오래 번 돈 다 때려 박는다고 캐펙스 투자에 구글이 망하겠습니까? 구글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 기업이 더 돈도 못 벌고 그럴걸요 아마. 그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증설을 막 한다는 거는 내가 하고는 본업의 장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 확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 확장 이전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 케이스도 있잖아요. 식당이 잘 되면 확장 이전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월가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래서 버핏이라든가 월가 구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월가도 아니죠. 그 밖에 있는 구루들이 너무 이제 월가가
그 기업들을 근시안적으로 평가한다. 어떨 때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서 볼 때는 제가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광안리 바다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제가 제 멤버십 분한테는 몇 번 얘기 들었는데 AI에서는 the winner takes it all. 하나의 승리자가 다 가져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제미나이가 잘하면 제미나이를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지금 일단 서비스 하는 애들이 4개 정도 있다고 치면 탑4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하고 있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토큰에 대해서 뭔가 지금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서비스가 안 돼요. 그래서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 경쟁도 좀 하고 있고 성능 경쟁도 당연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기업들은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내 기업들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게 되고 또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4기업 정도가 거의 과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I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4개의 기업들. 나중에 또 하나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이제 2월달 갑자기 엔트로피 다 올라왔으니까 뭐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AI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과점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과점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복병이 또 중국 기업들이고, 그래서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복잡해지는데, 이번에 확실히 여러분들도 아셨을 거예요. 저는 3년 전부터 중국 반도체 좀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2년 전에 2024년도에 우리나라 하이닉스랑 전자랑 되게 반도체 안 좋았잖아요. 왜 안 좋았냐면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DDR4 같은 경우에 그때 중국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 가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킨 게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이닉스라든가 전자라든가 마이크로라든가 다 같이 이제 죽는 게임이 된 거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후발주자들이 올라오는 게 무섭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으면 걔들을 키워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눈앞에 돈이 멀기 때문에 또 주주도 생각해야 되고 주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익률이 일부 기업은 90%가 된다면서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쟁이 아니라 자기 돈 벌려고 지금 혈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이번에 중국 기업들의 AI와 반도체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DUV 장비도 올해 5개, 내년에 30대인가?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EUV 장비도 시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도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하고, 근데 우리도 각자 도상을 해야 돼요. 나라는 나라고, 나라는 잘 되길 빌어야 하겠지만 우리도 돈을 잘 버는 게 나라를 위한 거고 또 세금도 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도 국장 잘 어느 정도 이제 투자가 마무리되면 그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추 8,000포인트 이상 되면은 서서히 조금씩 비중을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제 옆집이랑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신화 중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당군 신화인가?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마늘하고 뭐였지? 마늘하고 생강이었나?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뭐가 하나씩 기억이 안 났다겠어요. 하여튼 그거를 먹고 마늘과 쑥을 먹고 열흘인가 버텨야 되는데, 호랑이는 도망갔죠. 한 며칠만 도망가고, 그리고 곰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곰은 살아남아서 걔가 이제 그분이라고 했다는 곰 인간이 우리 한반도에 시조가 됐다. 아들 낳았더니 아들이 환웅인가? 웅이 이제 곰웅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진짜 너무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걸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좀 버티는 그런 게 좀 되게 필요하다. 엉덩이로 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좀 더디다고 해서 너무 힘들게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주가 안 오른다고 막 경거망동해서 또 이상한 또 매도 버튼 막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또 급등 같은 거 없을 거예요. 저는 변동성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또 다음날 확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거 급등에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돼서 돈 태워가지고 또 따라갔다가
또 이제 다음날 또 조정이 있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뭐 급등하는 날 미수 쳤다가 다음날 확 빠지면 또 어떻게 돼? 이틀 뒤에 저거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너무 돈을 막 굴리지 마시고 몸을 막 굴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 것처럼 돈도 막 굴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금이 오기야 조금씩 사서 조금씩 분할로 사고 또 분할로 매도하고 이게 제가 예전에 또 리플에 10분할로 매수하라고 6,000포인트 했다가 그 얘기했다 그게 뭐 어이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전 기관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몸에 배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제 그게 안 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규모가 이제 작잖아요. 작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시점을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거의 지금은 불가능한 거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제 선물 투자를 이번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인생이 되게 쓴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의 그런 일기 같은 거 봤어 페이스북에서. 근데 지금은 그 신도 모르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 레버리지 쓴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때는 약간 기간이 좀 정해진 그런 측면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미수라든가 신용이란 것도 약간 기간이란 게 좀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좀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옆에 이제 시총이 800조나 되는 엄청난 그 기업이 하나 생겼어요. 상시 매물이라고. 그리고 또 앞좀 있으면 양쯔 매물이 뭐 400조 원, 300조 원 이 정도 또 생길 거고 또 유니트리도 이제 상장하고 올해 다 할 건데 가을에 할 건데 이게 약간 보면서 약간 진격의 거인 만화 아시죠? 일본 만화. 그 진격의 거인의 거인은 중국을 칭한 거고 그거를 걔네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을 도시를 지키려고 하는 애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인데 이게 뭐 한 10년 전쯤 나왔잖아요. 근데 중국의 포효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일본인들의 마음을 이제 투영한 한국도 마찬가지인가? 한국도 두려운 건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중국은 상당히 이제 두려운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런 감정들을 잘 이용을 해서 지지율을 높여가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죠. 지지율이 엄청나게 곤두박질해서 좀 사상 최저치까지 됐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 지금 몇 분 동안이겠지? 지금 거의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가 볼 때도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확장 지점 가고 있고 그래서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서 수입 물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또 그러면서 금리 올리게 되면서 대출을 낀 사람들은 미쳐가고 있고 국민들은 그래서 물가 올라가지 금리 올라가지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확장 지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베센트가 이제 미국에서 돈을 빌려줬죠. 빌려줬다기보다는 이제 엔화를 좀 했는데 그것도 사실 참 이 덤에도 뭐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이 뭐 그 말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아시다시피 자꾸 이제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파니까 환율 방어한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둘 다 지금 덤면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거 상황이고. 하여튼 800원, 870, 100인당 870원대 엔화 그때 좀 사놨어야 됐는데 저도 현금이 다 지금 이 주식시장에 양 국가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생각만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다 빠져나왔더라고요. 150. 근데 전전적으로 좀 지금 정책 자체가 저렇게 가면 다시 또 160원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렇게 보고 있고 진짜 약간 그 영국의 트러스트 총이라고 한 7년 됐나? 8년 됐나?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같이 하나가 잘 가다가 지금 약간 되게 이상한 3,000% 빠진 그런 느낌 들고.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가 전부고요.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생존 저도 겨우겨우 지금 살아났는데 참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국장 그만하고 편한 유장 갈까? 그런 생각 또 그냥 그런 생각도 가끔씩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참 국장이 어렵구나. 여러 시장에 게다가 또 제가 투자하지 않는 반도체 쪽에 괜히 투자했다가 지원을 한번 맛봤는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투자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잘 이겨내십시오. 제가 출시한 J 블렌드 커피 이거 마시면서 하루에 2잔씩 마시면서 저도 하루를 이렇게 버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제 이름으로 출시된 커피가 나왔습니다. 진짜 좋은 커피고 알고 보니까 공정공역
통해서 나온 커피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뭐 폴바셋인가 테라로사 같이 좋은 커피도 1kg에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43,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나와 있고, 또 중미에 있는 커피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기업들이 농장 운영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선보여드리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산지 비탈길 같은데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만드는 그런 커피고, 또 디카페인 커피도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원래 디카페인이라는 게 약을 쳐가지고 그 추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카페인을 빼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카페인을 추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스터디하면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유기농 커피입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마크를 받는데, 여기가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유기농 마크를 받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대요. 그래서 마크는 못 받았지만 유기농 제품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품을 싹 뺀 가격으로, 요즘에 가성비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밖에서 마시는 커피도 다 좋은데 이 집에서 이 커피를 내려 마시게 되면, 특히 라떼로 마시게 되면 진짜 밖에서 커피 못 마십니다. 예.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은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옆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